매매가 상승도 문제지만 서울은 전세 대란의 시작의 초입장에 들어섰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세 종말, 고액 월세, 강제 매수, 이 트리플 초강세, 전세와 월세와 매매가 모두 다 사라지고 있는 트리플 초강세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고 중과가 다시 시작된 지 오늘로 2주가 지났습니다. 실제로 시장 반응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려한 대로 시장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80% 넘게 양도세를 내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다주택자는 없습니다. 보통 증여를 하거나 버티기로 들어갔죠. 보유세 올릴 건데 보유세를 올리면 뭐합니까? 이제 세입자한테 전가를 시키면 되는 거죠. 모든 물건의 원가는 서비스의 원가에 세금이 포함되는 거는 상식적으로 다 아시죠? 그래서 현재 매매시장 물건이 급격하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시장의 전월세 물건도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문재인 정부 5년서부터 윤석열 정부 3년, 이번 정부까지 총 9년, 거의 10년 가까이 다주택자들은 막이다, 적폐다 하면서 괴롭히고 세금 혜택 주던 것도 소금 적용해서 다 없애고 이런 마당에 전월세 안 줘, 팔아버려 그러면서 많이 팔았거든요. 지난 몇 개월 동안 뿐만 아니라 지난 9년 동안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그렇잖아도 시장에 전월세 물건이 많이 없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부은 거죠. 그렇게 판 물건들이 거기 살고 있던 전월세 세입자분들이 나가고 그 물건을 산 사람은 특히 요번은 무주택자들이 샀단 말이에요. 그럼 무주택자가 들어가면 거기 있던 전월세 세입자분들은 나가야 되는 거죠. 아니 어차피 무주택자가 샀으니까 수요도 줄어들고 좋은 거 아니냐? 그건 착각이시죠. 왜냐면 서울, 강남은 특히 전세가율이 40%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10억짜리 아파트에 4억짜리 전세가 예를 들어 들어가 있는 사람 같으면 그 4억을 가지고 어디를 가겠어요. 그리고 4억이 다 자기 돈이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거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타 지역으로 밀려 내려가야 되는 거죠. 주변에 지금 전월세 가격도 지금 싹 다 오르는 마당에 더 이상 핵심지에서 좋은 아파트를 전월세를 줄 집주인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되자마자 바로 3일 뒤에 5월 12일 날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실거주 유예를 확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토지 필요 없이 이제 갭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무주택자인데 전세 끼고 살 수도 있고 다주택자들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도 이번엔 팔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5월 9일까지는 비거주 1주택자는 팔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11호 대책서부터 5월까지 7개월 동안 지금 못 팔던 비거주 1주택자 물건들이 지금 다시 시장에 나와서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물건들만 시중에 약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뭐 특별히 팔 이유가 없죠. 다주택자들은 5월 9일까지 안 팔면은 중과해버린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그런 내용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매매 물건도 적어지고 전월세 물건도 급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 주 데이터 한번 볼까요? 26년도 5월 3주차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횡보세. 서울 전 지역이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비강남권은 많이 상승하고 있고 강남권은 지난주까지 마이너스로 헤매다가 이제 겨우 반등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0.22%, 이것도 많이 오르는 거죠. 상승률 상위 지역은 그럼 어딘가 볼까요? 광진구 0.67%. 와, 일주일 만에 0.67%면 급등입니다. 급등. 동대문구 0.65%. 광진구하고 동대문구가 서울에선 탑을 차지했고요. 경기도에선 광명 0.64%입니다. 이미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주 전 데이터가 왼쪽 위고요. 5월 4일자, 요 아래쪽이 5월 18일까지 조사된 5월 22일 오늘 발표된 자료입니다. 강남이 마이너스에서 지금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 핵심지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마이너스인 곳은 과천시밖에 없는 데요. 과천시도 곧 플러스로 돌아설 예정이고요. 나머지 전 지역은 아주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진한 붉은색일수록 상승률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다시 상승할까요? 이재명 정부 지금 1년이 됐는데 1년 내내 강력한
규제, 수요 억제를 했는데도 사람들의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욕망, 욕구, 수요가 더 컸던 거죠. 첫 번째 원인은 그거고요. 두 번째 원인은 뭘까요? 두 번째 원인은 유동성에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풀려가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 성과급 6억, 지금 하이닉스 6억 이렇게 시장에 엄청난 돈이 풀리고 있어요. 물론 뭐 자사주로 받기도 하고 그러지만 자사주더라도 주식 계좌에 6억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뭐 외제차도 보러 다니고 명품관도 돌아다니고 하겠죠. 정부의 정책 목표가 뭐였나요? 집가 안정 아니었나요? 근데 최근에는 정부의 정책 목표가 바뀐 것 같아요. 시장에 매물을 많이 내보내자. 많이 내보내면 가격이 싸질 거야. 근데 그게 단기적인 처방이 장기적으로 처방을 하려면 시장에 공급을 많이 해야죠. 아니 전월세 세너텀 다주택자 물건을 뺏어와서 팔게 하는 게 그게 공급인가요? 그렇게 시장에 매물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그걸 공급이라고 말하고 있는 정부 자체가 웃긴 거죠.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기회가 있었는데 정책을 실패한 거죠. 그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서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8년 동안 공급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입주 물량이 없어서 이번 정부 이재명 정부가 됨통 바가지를 쓴 거죠.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그걸 만회할 기회가 있었어요.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니 공급을 앞으로 택지 개발을 많이 하겠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솔직한 대응 방법이 아니라 집값은 안정돼 있다. 뭐 다주택자 저놈들이 나쁜 놈이다. 최근에는 비거주 1주택자 이놈들이 또 나쁜 놈이다 이러면서 두들겨 패고 있죠. 하지만 공급에 대해서는 어땠나요? 97 공급 대책 작년에 나왔는데 135만 호라는 허황된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이번 정부 안에 착공을 목표로 한다. 그럼 입주는 언젠가요? 입주가 공급 아닙니까? 착공이 공급입니까, 여러분들? 당장 들어갈 살 집이 없는데 지금 밀려나는 전월세 세입자들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정부의 지난 1년간 일관된 강력한 규제로 627 대책, 97 공급 대책 인척한 규제 대책, 11호 대책, 토지하고 대출 6억, 4억, 2억으로 한도를 줘서 아주 강력했죠. 이런 세 번의 강력한 규제 대책으로 시장은 완전히 지금 기능을 상실했죠. 그럼 정부 정책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의 상관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구하고 강북구를 예를 들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지난 1년 동안 어떤 규제 대책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이재명 정권 6월에 들어오자마자 627 대책이 있었죠. 6억까지만 대출을 제한하겠다. 그래서 급등하던 강남구가 한번 타격을 받고 꼬꾸라집니다. 지금 주황색이 강남구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3개월 잠잠하다가 97 공급 대책이 나왔어요. 그래도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공급 대책은 보고 움직여야지 했던 분들이 이게 뭐야? 공공임대? LH에서 집을 짓는다고? 뭐야 그게? 그러면서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러 갔죠. 그래서 97 공급 대책 이후 다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그러다가 10월 15일 날 규제 대책이 나왔죠. 이게 뭐죠?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곳 핵심 지역을 호재로 묶어버리는 정책이었죠. 이래서 이 이후에 강남은 쭉 상승률이 하락하고 거기다가 이제 1월 23일 날 이재명 대통령의 SNS가 시작됩니다. 다주택자들 니들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집 가지고 투기를 하는 마귀 영혼을 판 사람들 막 그러면서 보유세 엄청나게 때릴 거야. 5월 9일 전에 팔아라. 그러면서 압박을 막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9일이 지났습니다. 5월 9일이 지나자 이제 바로 반등을 하는 모양새가 보이죠. 그리고 이제 파란색 그래프 강북구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강북 그러니까는 비강남권 특히 노도광이나 금강구는 25년도 하반기까지 상승이 굉장히 더뎠어요. 아직까지도 22년도 폭락장을 벗어나지 못한 곳도 있고요.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엄청난 상승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후 시장은 비강남권의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6년도 하반기 내 집 마련 특강을 진행합니다. 6월 6일 오전 10시 강남역에서 진행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세 번째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책에 넣을 아파트 리스트를 이번에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제 첫 번째 책은 10년 전에 나왔는데요. 꼬마 아파트 책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 책에 16개의 단지를 추천해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추천을 드렸던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이 오른 곳은 한 5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 당시 책을 읽고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4년도 8월 재작년이죠. 1년 반 전에 썼던 책 인서울 인강남 내 집 마련. 이 책에 수록된 22곳도 적게 오른 곳이 몇 천만 원, 많이 오른 곳은 한 5억에서 10억 정도 올랐죠. 그 당시 책을 구입해서 읽고 내 집 마련 하신 분들 또한 축하드립니다. 이번 특강의 부주제는 강남은 끝났다. 이제 그 다음 스텝을 봐야 할 지역이 어느 곳인가를 이야기해 드릴 예정입니다. 3억대, 6억대, 9억대 아파트 단지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곳이 또 얼마나 오르는지 소콜님이 또 작두를 탈 수 있는지 한번 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매매 가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세 가격이죠. 전세가 상승률 볼까요? 이번 주 상승률은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성동구, 은평구가 완전 폭등을 하고 있죠. 0.65%로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말 대비,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가장 상승이 높은 곳은 1위 강북구 7.85%. 그러니까 불과 지금 4개월 반 만에 8% 가까이 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원구, 광명, 수지구, 동안구, 그 다음에 노원구, 성북구, 도봉구 같이 전세마저도 지금 비강남권, 노도강, 금강구 쪽이 급등하고 있는 거를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매매 데이터는 많이 보여드렸는데 KB 전세 데이터는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왼쪽이 이제 매주 날짜가 25년도 6월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5월 18일까지 나와 있는 거고요. 하얀색은 마이너스나 0%대고 여기서도 색깔이 진한 칸칸이 왼쪽서부터 광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이렇게 쭉 세로로 있는 겁니다. 위쪽을 보면은 627 규제 대책이 나오는 작년 정권 초반까지만 해도 전월세는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26년도 1월부터 전세가 꿈틀꿈틀 하더니 이번 주는 전세가 서울 전 지역에서 강북, 강남 할 것 없이 전 지역에서 전세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 물건들이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고 고액 월세를 돌리고 그리고 이제 그마저도 경쟁이 치열해서 물건 하나 나오면 한 5팀씩 10팀씩 지금 줄 서서 보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상승도 문제지만 서울은 전세 대란의 시작의 초입장에 들어섰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세 종말, 고액 월세, 강제 매수 이 트리플 초강세 전세와 월세와 매매가 모두 다 사라지고 있는 트리플 초강세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모든 거는 위에 보이듯이 지난 1년 동안 시원찮은 공급과 강력한 규제로 지금 시장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까지 시행됐으니 규제로 아무도 이제 물건을 팔지 않는 시장이 됐고 최근에는 비거주 1주택자 니들도 투기꾼이다 하면서 두들겨 패는 장이 됐습니다. 아무도 전세나 월세를 내놓지 않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끓는 서울 아파트 전세값. 한국부동산원이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 좀 데이터를 만들다 보니까 보수적인데도 불구하고 0.29% 이건 완전 급등세거든요. 여기 기준표를 보면은 0.25 이상이면 아주 급등세로 돌아서는 건데 정부 편에서 발표를 하는 부동산원조차도 0.28에서 0.29로 서울이 급등세고 매매도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물 잠김 현상은 바로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주는데요.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전세난이 시작이 되면 고액 월세의 시대로 가버리는 거죠. 고액으로 월세를 내놔도 서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시장이 벌어지니 이제 강북 같은 경우에 원룸도 100만 원 시대가 열린다. 강북구 미아에서 신축 국평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보증금 5천에 월 300씩 내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작년같이 강남의 매매가 상승은 서민들 입장에서 기분 나쁠 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외곽 지역의 전셋값부터 오르기 시작하면 이게 매매가를 자극하고요. 고액 월세 또한 자극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시중에 매매 물건, 전세 물건, 월세 물건이 다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유세가 상승한다? 아니, 월세에 전가시키고 전세에 전가시키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2026년도 하반기를 준비해야 될까요?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크게 5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 정말과 고액 월세 그리고 강제 매수의 시대입니다. 트리플 초강세죠. 서울은 전세 대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난주부터죠. 왜냐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되면서 매물 잠김이 발생하면서 집값 상승이 발생하면서 전월세가 사라지고 폭등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중화급지 반등입니다. 중화급지가 갭매우기를 시작하면서 상승장에 동참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서민들한테는. 당장 전세가 만기돼서 2년 플러스 2년 계약갱신권까지 다 썼는데 이번에는 전세금을 몇 억씩 올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잠실의 리센츠 같은 경우에 33평이 13억의 전세가에서 지금 15억으로 불과 몇 달 사이에 2억이 올라서 지금 세입자분들이 계약갱신권까지 다 쓴 4년 만에 전세를 알아보러 왔으니 그 전에 뭐 한 11억, 10억에 있던 분들이 갑자기 15억을 내게 생겼으니 그런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4억을 어디서 구하지? 5억을 어디서 구하지? 하다가 이제 강동이나 하남으로 밀려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포인트는 선거입니다. 선거.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서울시장이 누군가 당선이 되겠죠. 그분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철학?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가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공급량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 어느 누가 될지. 네 번째는 7월에 있을 정부의 세제 개편안입니다. 특히 보유세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장특공제를 어떻게 조절을 할지, 비거주 1주택자를 어떻게 압박을 해서 물건을 시장에 나오게 할지가 포인트인데요. 지금 이 정도 상승을 하면 규제 대책이 한번 세게 나와야 돼요. 작년 같으면 벌써 한 2번은 나왔겠죠. 하지만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이유가 6월 3일 선거까지 앞으로 몇 주가 남았으니 그것 때문에 지금 딜레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딜레이 돼서 나오는 정책은 규제 대책은 특히 강력하게 나옵니다. 5번째, 강력한 규제. 선거 끝나고 바로 다음 주에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만만치 않은데 선거 때문에 정부에서는 참고 있는 거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빠르면 며칠 뒤에도 지금 시중에 매매가 전월세 폭등에 대해서 눌러왔던 이야기를 빵 터뜨려서 11호 대책보다는 더 강력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강력한 규제 대책이 나온대요. 왜냐하면 지금 전세가 상승률이 0.28%, 0.29%라는 거는 이건 역대급입니다. 지난 10년 전의 폭등장만큼 아주 강력한 상승이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강력한 규제 대책과 대출 규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세제 개편을 통한 압박을 하면 비거주 1주택자 중에서도 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심약자 매물들, 비거주 1주택자들 심약자 매물이 6월에 7월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회를 잘 살피셔야 되고요. 반면에 비거주 1주택자 분들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수요 억제를 하는 와중에 비거주 1주택자인 여러분들을 이제 희생양으로 삼은 겁니다. 다주택자랑 똑같은 상황이죠.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는 이번 정권 내내 압박을 가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공급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반증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섣불리 매도를 하시면 안 되고요. 서울의 핵심지에 있다, 서울 안에 있다, 경기도 핵심지에 있다, 그러면 꼭 붙잡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팔고 나서 다시 잡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 공급 부족으로 매매가가 엄청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이죠. 삼성하고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기업에서 우리도 좀 이득을 나눠줘라 하면서 노사분규가 노란봉투법의 시행으로 엄청나게 발생하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모여서 결국엔 부동산으로 다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럼 유동성의 영향으로 부동산 상승은 고정돼 있는 거고요. 더 큰
상승이 앞으로 서울과 경기도 핵심지에선 예상이 됩니다. 이 대통령의 SNS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불을 뿜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 강력하게 압박이 시작이 될 텐데요. 다주택자분들은 파셔야 되고요. 이거주 1주택자분들은 꽉 잡고 계시고 무주택자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빠르게 하시는 게 좋은 선택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뵙죠.